그런 줄이나입니다. 오늘은 잠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레드 선. 오늘은 좀 다르게 그 인형 얼굴 칠하는 거, 나는 어떻게 칠하는지 한번 풀 영상으로 쭉 한번 커팅 없이. 커팅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인형 도색하시는 분들은 또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이거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겠지. 네, 인형 도색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다가 5초 만에 수면에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영상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색다른 시도네요. 그렇지. 레시피를 공개했어요. 전에는 그냥 내가 집히는 대로 색깔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게 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얼굴 밑색들 어떤 컬러를 쓰는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저게 굳이 바예호랑 뭐 미그랑 뭐 섞은 게 의도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그거밖에 없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계열 있는 것 색깔, 중에 그치. 그냥 계열 색깔로 내가 사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게 있는 거지. 살몬색으로 기본색을. 저 살몬색이 솔직히 익었을 때의 연어 살인 것 같아, 색깔이. 근데 저게 그 우리 사람 살 속에 들어있는 중간 정도의 톤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바이오에서 그 페이스 컬러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세트에 저게 어두운 톤으로 있어.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2단계 나눠줄 때 처음에 발라주는 컬러를 쓰고 있지. 이렇게 칠해놓은 걸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치. 어차피 우리는 다 거기서 진화됐잖아. 이게 명암 줘서 그런 거죠? 그치. 특히나 옆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면서 더 이제 유인원처럼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부터 그냥 표현을 하자면 칠한다기보다 체크한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체크를 해두고 면을 나눈 다음에 어두운 톤과 밝은 톤에서 중간 톤을 계속 쪼개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굳이 왜 저렇게 흉하게 칠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아주 어두운 부분하고 밝게 칠한 부분의 중간 톤을 찾아서 칠하고 있잖아. 저러면서 면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거지. 저번에 그 토리야마 아키라 씨의 인형 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면이 되게 넓잖아. 그거는.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얼굴이 조그마니까 붓터칠을 몇 번만 해줘도 끝난다라는 게 그런 의미이긴 해. 지금도 보면은 슬쩍슬쩍 몇 번만 가도 목덜미 이런 데가 다 칠해지잖아. 어찌 보면은 돋보기 안 쓰고 보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쓰고 나면은 에이 다시 벗어버리거든. 목 같은 데도 꼭 신경을 써서 그 4,000원짜리 인형 칠할 때 내가 멘트 했던 거 있잖아. 늘 칠하다 보면 목을 빼놓고 다시 칠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가 생겨.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지. 지금도 체크하는 단계라고 봐야지. 계속해서 중간 톤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얼굴의 곡선이나 그 모든 사물이 그런 것 같아. 곡선의 중간면 빛이 어떻게 닿는지 굉장히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 특히 사람 얼굴에서는 그 볼 아랫부분, 그 다음에 입술 윗부분이 만나는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 컬러를 칠할 때.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은 팔자주름을 굉장히 진하게 그리게 돼서
나이 드신 분처럼 얼굴이 보이기도 하거든. 그런 것도 면을 어떻게 쪼개주느냐에 따라서 나이도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고 그런 거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빨리 돌린 거야? 이미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살짝 그래서 이렇게 과묵해졌구나. 눈은 그냥 허옇게 뚝 일단 찍어놨네. 저게 얼굴에 톤을 만들어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자꾸 까먹게 되니까 그냥 눈을 먼저 칠했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눈 명암 처리하는 식으로 색칠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그시 감고 있는 것 같지? 예. 그것도 느낌이 괜찮아. 그 먹선 맞는 것처럼. 그윽한 느낌이 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물 사람을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멀리서 보면 눈 안 보이거든. 안 보이지. 그러니까 3,5대1 인형이나 작은 인형 칠할 때 인형의 눈을 칠하면서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사실 그 흰자위도 있지만 이게 멀리서 바라보거나 작아졌을 때는 그게 흰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주변의 색깔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하얗게 표현을 하거나 그러면은 눈만 튀어 보이지.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 작품들 많이 보게 되죠. 맞아요. 그게 또 그런 부분이 이빨 보이는 인형들도 보면은 이빨은 하얗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얗게 칠하면은 이빨만 보여. 일단 하얗게 칠해둔 다음에 이게 살색으로 다시 이렇게 살살 덮어주는 거죠. 그치. 붓을 아무리 좀 예리하게 칠한다고 해도 눈두덩 같은 데는 하얀색이 묻게 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또 톤을 발라줘서 톤을 죽여주는 거지. 야, 이거 영상 몇 분짜리야 이거? 한 30분. 사는 이야기 할까? 지금도 보면은 그 연어 익힌 색깔에서부터 점점점 밝아지고 이제 굴곡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 저런 식으로 톤을 나눠 나가는 거지. 지금 요 단계에서 보면 요 인형이 그 영화 배우 저기 닮았어요. 베리 페퍼. 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저격수 아저씨.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다. 입술 모양이랑 이거 인형 얼굴 얘기 나오니까 그 생각 든다. 전에 그 4,000원짜리 인형 칠할 때보다 그때는 아마 얼굴 스캔한 게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 실제 사람의 얼굴 동공이 튀어나온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요건 칠하면서 보니까 좀 지브러시나 뭘로 손을 댄 게 아닌가. 약간 만화적인 그 곡면으로 돼 있어. 그 베리 페퍼 아저씨도 이목구비가 되게 또렷한데. 그 아저씨 3D로 한 거 아니었어? 되게 이 인형도 약간 그래. 뭐랄까 그 건담 인형 칠하는 느낌? 약간은 타미야 요즘 인형들 퀄리티 좋죠. 장난 아니지. 옷주름이나 요즘 보면은 옛날에 나왔던 그 탱크 키트들에다가 인형들만 3D 스캔해갖고 새로 나오더라고. 그것도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 금형은 살리고 뭐 얼마 전에 3호 전차 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5명 키트 들어있고. 나도 졸음이 오네. 점점점 색이 부드러워지네요. 그치. 네. 저게 3호대 인형도 보면은 그 이게 3호냐 16이냐 16 스케일이냐 뭐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 단계가 얼마나 중간 톤을 많이 쪼갰느냐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형 이렇게 짜놨던 물감을 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섞어가면서. 그치. 늘 얘기하지만 이 아크릴 컬러가 블렌딩이 안 되니까 팔레트가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 색을 계속 중간 톤을 섞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다음 영상에 내가 저기 다이소에서 좀 넓적하고
괜찮은 널찍한 판때기 뚜껑 달린 거를 구했는데 그걸로 웹바레트 만드는 거 콘텐츠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더라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많을까? 응? 그런 분들 많이 계실까? 뭐 한 분만 즐거우셔도 난 된다고 봐. 그건 졸음은 안 올 거 아니야, 최소한. 지금 보면은 밝게 칠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진해지잖아. 네. 저 부분도 이제 톤을 나눠줘야지. 그래야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나오게 되지. 지금은 확 꺾인 느낌이 있잖아. 예전에 느꼈던 건데 인형 칠할 때뿐만 아니라 그 도색을 할 때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컬러링을 하면 최종적으로 작품이 되게 어두워져. 내가 밝게 칠한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 색깔 때문에도 어둡게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밝게 처리를 하려고 환경을 그러고 있지. 이것도 조명 한 5개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래도 그림자 부분은 어둡게 보이니까. 카메라 이마로 탁 치신 거죠?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 얼굴 바로 옆에 있어. 이런 각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피사체가 원체 작아가지고 촬영이 쉽진 않네요. 맞아. 저희가 막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할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하소연이 나온다, 그지? 저희 애썼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요 정도에서도 일단은 얼추 느낌이 나와요. 그치. 요 정도에서 한두 단계 더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제 거기서 더 가고 싶은 사람은 더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칠하는 스킬은 둘째치고 면을 쪼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힘들어, 그냥 여기서 멈출래 그러면 멈추는 거지 뭐. 뭐 디오라마를 만드는데 뭐 인형을 한 100개 깔아야 돼. 그러면 뭐 이렇게 못 칠하지. 나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은 아크릴 도색 안 할 거야. 에나멜. 그치. 에나멜로 워싱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지. 그게 훨씬 빠르니까 효과가 나쁘진 또 않을 거고. 이게 지금 영상이 중간에 조금 빨리 돌리고 그런다 해도 합쳐서 한 1시간 20분? 얼굴만 칠한 게 그 정도 되지. 그래서 어렸을 때 데생을 배워본 게 면을 이해하고 얼굴을 이해하는 데는 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 크기의 그 아그리빠나 뭐 줄리안 같은 석고상들이 나오거든. 그런 거 사다가 데생을 한번 연습해봐도 인형 칠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단톤으로 색을 이제 연필로 데생을 하다 보면은 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 카메라가 저 인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형 손등에 털을 자극적인데 굉장히. 털이 나오는. 이거 살색 많다고 노딱 붙는 거 아니냐? 저희는 아직 노딱의 의미도 없겠다. 그렇죠. 그러네. 얼굴도 점점 살색으로 변해가고. 지금 저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밝은 위치야.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를 나처럼 스킨헤드를 해도 정수리에 빛이 내려와도 온다고 치면은 저 위치도 그 각도랑 거의 비슷하거든. 코 옆에, 인중 옆에 저기도 각도가 비슷해. 지금 광대뼈 칠한 고기도 위치가 비슷하니까 저기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은 느낌이 많이 살지. 그리고 그 데생의 기본이 머리에서 햇빛이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머리, 콧등, 볼, 그 다음에 인중 요 순으로
톤이 점점점 흐려져. 그거를 인지하고 그리면 더 좋지. 지금은 약간 노란빛 넣어주고 있어. 너무 연어 같아갖고 색이 약간 노란 기운도 있잖아. 피부톤에는. 그리고 지금 고개를 돌린 쪽인데 그 턱 관절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턱 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어줬지. 그러니까 처음에 컬러 짤 때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컬러를 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컬러를 다 혼합해서 그 색보다 더 많은 색깔을 쓰게 되잖아. 저게 저번에 그 토리야마 했을 때는 얼굴 칠하는데 블루톤도 있었잖아. 수염 때문에. 여기다가도 수염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작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니? 에? 이거 영상 찍고 그 이후에도 터치를 더 해주긴 했어. 그러니까 그 지금 영상엔 담아놨는데 그거는 저 모자 씌웠을 때 그림자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눈두덩 위쪽, 이마 아래쪽 그 부분의 라이트가 달라지거든. 그러면서 눈 밑에 그림자도 남반사 생겨서 환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봐주게 되거든. 모자를 씌우거나 철모 씌운 다음에 라이팅을 다시 한번 봐줘. 지금 저거 플랫레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블렌딩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어. 얘가 첩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렇게 톤을 얇게 깔 때 사용하면 좋지. 살짝 홍조 띈 느낌. 저번에 그 저 뭐야 지구 멸망 아가씨 할 때도 저 색깔을 볼에다 많이 쓰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레드 계열이 그냥 레드가 있고 저 플랫 레드가 있는데 그냥 레드는 모르겠어. 저거보다는 블렌딩이 좀 안 되더라고. 목 부분이나 이런 데도 그리고 저 살몬 색깔이 저 레드 색깔이 기본적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목 뒷부분 같은 데는 하이라이트를 그 살몬 색깔로 써주면 약간 빛에 그을린 듯한 그런 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그 색깔을 또 많이 활용을 하지. 지금 중간 톤 나누는 게 되게 잘 보이네. 이미 많은 분은 주무시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무시는 건 좋은데 뒤로 가지만 말아주세요. 뒤로 가도 꼭 요 포인트 되게 잘 나오니까 요 포인트에서 이거 체크해놔야 되겠다. 인중 부분 콧잔등. 점점 입체감이 생겨나잖아. 근데 이 작은 미니어처 인형들은 항상 실물보다 사진빨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작은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지. 실물을 보면 굉장한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아무래도 왜곡이 되니까. 면 잘 나오고 있네. 저 부분 지금 광대? 코하고 눈 앞쪽 거기 라인을 밝게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 저기를 칠하는 이유가 살의 구조를 보면은 그 피부 조직이 달라. 그리고 저 부분이 되게 맨질맨질해. 그래서 저 부분이 그 빛을 받으면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반짝거려. 색을 그러니까 이렇게 블렌딩 하기 전에 밝은 부분들한테 이렇게 힘줘서 색을 칠할 때 보면은 가끔 저거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야만바 언니들 갸루상? 완성되기 전에 보면 아니 그 과정을 보지 말고 마무리 됐을 때를 보자고. 과정도 즐기는 거죠. 저 갸루상의 얼굴을 보면서 즐기기는 쉽지 않잖아. 아, 그 저는 뭐 취향을 존중합니다. 진짜 비슷하긴 하다. 그러네. 피부톤도 가무잡잡해갖고. 그렇죠.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야만바 언니들 그리고 싹 기분이 왜 안 좋지? 이렇게 칠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이제 그 인종에 대한 피부톤 이것도 또 컬러링의 숙제가 되지. 그러니까 피부톤이 검은색일 경우에는 단계가 달라지잖아. 기존에 써왔던 컬러 톤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양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살몬 색깔을 약간 누리끼리한 톤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피부톤이 검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봐야지.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봐. 예전에 그 뭐냐 히치콕 만들고 흑백으로 한번 칠했었거든. 그때 예뻤는데. 그때 칠할 때도 꽤 어려웠어. 흑백 톤을 그때는 아크릴로 칠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명암으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대생하는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그닥 어렵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색을 넣어서 컬러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나 보더라고. 근데 단톤으로 가는 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어. 왜냐면 색이 부여돼 있으면 그게 명도나 이런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사진을 보면서 위장무늬가 무슨 색깔인지 늘 고민을 했던 시대가 있잖아. 이게 빨간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모르니까 명도 차이는 비슷해서. 동공 들어간다. 이게 약간 짝짝이야. 저 인형의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그 눈꺼풀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좀 달라. 그래서 그거대로 칠하면은 눈이 짝눈이 되더라고. 그런 줄이나 알면 돼.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이제 또 위아래를 이렇게 좁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 안쪽에도 그림자가 지면서 어두운 라인이 형성이 될 거잖아. 그런 것들을 손을 계속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3호대 인형은 솔직히 그 뭐 눈에 동공의 그림자나 그라데이션 같은 것까지 신경 쓴다기보다 그냥 블루톤의 느낌의 흔적을 남겨주면 파란 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 색의 느낌만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원형이 확실하면은 그 색깔까지도 표현하기는 좋지. 눈밑 애교살. 그치. 강남역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 애교살. 인상이 좀 잡히네요. 커프를 그려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나다니면서 사물을 많이 보고 거울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보면서 굴곡을 이해하고 컬러링 할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자칫하다 보면은 어차피 나는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꺼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저 서양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칠해놓고 보면은 동양인의 인상이 많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그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서양 사람들의 눈꺼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유심히 보면 더 좋지. 저기를 애교살 부분 딱 하이라이팅 해주니까 실제로 뭔가 눈이 툭 튀어나와 보이면서 인상이 정돈이 되는데요. 또 어려 보이기도 하고 약간 짝짝이지 왼쪽 오른쪽. 근데 그것 때문인지 이렇게 표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치. 그러니까 타미야에서 인형 나올 때 얘도 약간 아쉬운 게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모자를 삐딱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인데 붙이고 나면은 그 느낌이 확 사라져. 너무 그 정갈하게 쓰고 있는 느낌대로 조립이 되니까 실제로 2차 대전 때 사진들 보면은 거의 뭐 귀가 가릴 정도로 한쪽 눈썹이 가릴 정도로 삐딱하게 쓰는 인형들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개조를 해야지 뭐 전상 그런 거. 레진 킷들이나 있지 그런 게 인젝션으로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타미야에서 3D 이용해서 인형이 나올 정도면 그런 정도는 신경 써줄 만도 하지 않을까. 그래도 귓바퀴에 주름도 있고 타미야. 이게 지금 카메라로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라도 보이는데 이거 거의 안 보이던데 실물 보면. 그렇게 옛날에 때 진짜 멘붕 왔던 게 안경 안 쓰고 한 5cm 안쪽에서도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었거든. 근데 나이 좀 들고 나서 인형 칠하려고 초점을 맞추는데 안 맞춰지는 거야. 기억이 있잖아. 이 정도 거리에선 초점이 맞았어라는 기억으로 갖다 대는데 뿌연 거야. 와, 그때 돋보기를 딱 쓸 때 그 심정이 되게 오묘하더라. 아, 이거 초점 맞았어야 되는데. 동공 포인트 주는 거죠. 지금 살짝 그 눈 밑에 그림자가 바뀌는 게 화면에 보였을라나 모르겠다. 모자 씌웠을 때. 지금 보면 어색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덮어주잖아. 저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보여. V 곡선이 심하게 보여서 아예 덮다시피 하지. 모자 올려보고. 그러니까 그 알파인 인형이나 웬만한 레진 피규어들은 모자가 분리되어 나오질 않아.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칠할 때 모자가 되게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모자를 얼굴을 파내버리고 모자를 이렇게 씌우는 개념으로 색칠을 하거든. 근데 타미야 거는 그렇게 아예 얼굴 따로 절개되어서 나오니까 칠할 땐 좋지.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인다. 색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일단 야만바에서는 탈출. 잊었었는데 또 상기되었다. 옛날에 개그맨이 따라했던 갸루상 그거 있잖아. 맞아요. 박성호인가? 박성호 씨. 난 좋은데. 저게 내가 원하는 컬러가 원하는 위치에 싹 그어질 때 기분 되게 희열 있어. 지금같이 광대뼈랑 중간 톤으로 면이 형성될 때 그 쾌감이 되게 좋아. 요거는 직접 해봐야 아마 느낄 수 있는. 뭐랄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옳았어라는 느낌. 자뻑. 자뻑인 거지. 자뻑은 영어로. 나르시시즘 뭐 이래야 되나? 그러게요.
요 바이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이게 그거야 주얼리 쪽에서 쓰는 바이스인데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네. 근데 저 위에 상부 부분 바이스 부분은 내가 쓰는 거를 여기다 접목을 한 거야. 원래 거는 되게 투박하고 약간 높아. 근데 그걸 떼버리고 운 좋게 그 나사 부분이 사이즈가 똑같아서 이거를 갖다 낀 건데 요게 그 윗분 상 부분은 저 거기 그린스토프 월드에서 나오는 10,000원짜리 정도 될 거야. 저게 손잡이 나무로 돼 있는 거 그거 빼다가 저게 제일 작은 크기니까 요거 말고도 한 그 더 볼처럼 생긴 거 있어. 볼바이스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얘는 볼바이스가 아니야. 이름은 내가 이름 까먹었다. 근데 그 원래 밑에 판이 고무거든. 고무인데 너무 뻑뻑해서 내가 작업할 때 이렇게 수시로 횡횡 돌려가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크릴 봉을 잘라갖고 거기다가 그 바이스 받침대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렇게 제조해서 써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경로 필요하셔서 내가 전달해 드렸는데 사셨나 모르겠네. 저게 그 볼바이스는 한 싼 게 10만 원 우리나라에서. 비싸다. 싼 게 10만 원, 비싼 건 막 30만 원 그래. 근데 그거를 사서 쓰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원래 보석 세공하는 분들이 쓴다고요? 근데 걔는 되게 그 기계적으로 멋있게 생겼어. 근데 얘는 그거의 반 정도 크기로만 돼 있어서 이거는 한 2만 원? 그러니까 이거 사서 쓰는 게 낫지? 째려본다. 눈매가 이제 좀 아이 초점. 이 카메라가 손등에 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뭐 네일 아트 영상인 줄 알겠다. 다행히 잘 나올까 했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네요. 아이폰이 이게 참 초점 빨리 잡아. 캐논 보면은 한참 걸리잖아. 요게 그 밑에 바이스가 그 아크릴 봉으로 하니까 단점이 이 회기 본능이 있어. 그래서 자칫하면은 오뚜기처럼. 손을 탁 놨는데 붓을 그 앞에 대고 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붓을 늘 손을 각도를 잘 신경 써가면서 작업하는 게 좋아. 나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 붓 옆으로 싹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저 밑에 이 바이스를 책상에 놓으면 높이가 안 맞아서 약간 높여서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위에 밑에다 받침을 좀 높은 한 9cm 정도 되는 10cm 정도 되는 통을 받쳐 갖고 쓰고 있어. 근데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1시간 한 반 정도 칠하고 나면 손목 아플 것 같아요. 손목보다 어깨가 아파. 그러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어깨 잘 안 돌아가. 아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면을 쪼개가면서 자기 만족이 되는 시점까지 그냥 계속 손을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끝이 없어. 그냥 내가 힘들다 싶으면 그냥 멈추면 그게 끝인 거지. 지금 마무리 됐다 해도 여기서 더 나누려면 더 나눌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또 그런 게 매력이 아닐까 싶네.
늘 얘기하다시피 내가 불편한 쪽부터 자꾸 칠하려고 화면에 보이는 왼쪽 면부터 칠하고 그것 따라서 오른쪽 면을 칠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스틸 컷보다 동영상으로 약간 뿌얘진 상태가 되게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실물 보면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이거든. 그치. 원체 작아서. 근데 그 면을 얼마나 쪼갰냐에 따라서 뿌예 보이는 상태이지만 더 사람 같아 보이게 되더라고. 실물이 근데 오히려 더 쨍해 보이던데 저는. 그치? 쨍한데 되게 사람 같은 사람이 째려보는 느낌을 받더라고. 나도 칠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늘 3:1 인형 칠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붓터치 보이는 거 되게 거슬리고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저도 그 아크릴 유화 느낌 이렇게 많이 난 인형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 붓 지나간 느낌 살려있는 것들. 그게 이제 그리는 방법이나 자기 스타일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붓터치 있는 게 싫으니까 사진 찍어 놓고 아 여기 붓터치 있네. 그리고 자꾸 그걸 또 면을 쪼개고 그러는 거지. 지금 느낌이겠다. 사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조그맣게 보일 때 느낌이. 완두콩 정도 크기잖아요. 완두콩보다 작지 오히려. 그런가? 3:1 인형 얼굴 크기가. 그 전에 4:8:1 인형 그때 그 원패에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3:5:1이 와 되게 넓다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16:1 인형 하시는 분들은 3:5:1은 또 어마어마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적응의 동물이라 사람.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마무리 되어 보이는데. 인상이. 그러네. 근데 이거에서 영상에 없는 작업이 더 존재한다라는 거지. 모자 씌우고 더 한 번 하고. 저거 뭐냐? 울대냐? 울대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저 부분. 아담스 애플. 그치. 그래서 목 잊지 않고 칠해주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목은 덜 칠해. 그것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진짜 장인일 텐데.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굉장히 오랜 시간 떠들었네. 말하다 보니까 잠이 달아나네. 저는 이만 자러.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